코스피 2100선 붕괴 변동성 확대되나. 자, 오늘 코스피가 1.35%나 급락을 했고요. 4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8원이나 올라갔고 118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지연 혹은 결렬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수의 고점에서 살짝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우신 파트너께서 해법을 주시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서. 악재는 서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한꺼번에 몰려오고요. 호재는 살금살금 조용히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어제 오늘 이 두 가지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악재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틀 동안 좀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는 우리가 위축되거나 어떤 후퇴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지금 자리는 적극적으로 다시 또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틀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악재로 부각됐던 이런 내용들은 같이 상존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심리만 다소 좀 위축됐을 뿐인데요. 주가라는 것이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변덕스러운 흐름으로 인해서 내렸다라면 그것은 절호의 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악재가 이제 어깨동무하고 같이 온 악재들 한번 살펴보면 MSCI 리밸런싱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인권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슈 뭐 아주 계속 매일 듣고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부산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불발됐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한꺼번에 다 나온 악재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소미아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을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소미아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런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소미아 종료 이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일부 오보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뭐 주한미군을 일부 뭐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그 지소미아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이 미국이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될 뿐이지, 전체적인 시장에 보게 되면은 주식 시장하고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나왔던 모든 악재들 중에서 시장에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MSCI 지수 리밸런싱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 물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물량이 한 5,700억 정도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이러면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해서 외국인들 나올 물량들이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약 한 이 리밸런싱 관련돼 있는 물량 나올 게 한 2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물량들 보게 되면 약 1조 8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리밸런싱 관련돼 있는 외국인 이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부터는 아마도 이 시장 자체가 뭐 혹시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오르면 더 좋고요. 미국 시장이 혹시 오르지 못하고 조정권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내일 아침부터 일단은 뭐 상승 내지는 강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수의 방향성을 쥐락펴락하는 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MSCI 신흥시장지수 정기 변경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10일 거래일 동안 매도하고 있고, 이번 달에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조 1,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가무스 파트너. 외국인들이 언제 한국 증시를 네. 열심히 사주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승승장구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그닥 어렵지는 않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이 매도 물량들은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외국인들 자금 유출, 자금 이탈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150선 정도까지 12월 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장을 갖다 등지고 매도할 만큼의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솔 지금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먼저 선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혹여라도 미중 무역 분쟁이 또 12월 15일 분기점을 끝으로 해서 만약에 내년으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어떤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단계 스몰 합의 다행스럽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지금 조정의 흐름에서 지난 전고점까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 우려감들. 사실 지금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 걱정스럽다기보다는 11월 달에 리밸런싱에 대한 중국 A지수 편입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존 15%에서 20%로 증가가 됐고요. 또 A주 중에서 중형주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CI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달에 이 리밸런싱 적용으로 인한 한국의 비중을 기존 대비 0.5%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의 가이드라인보다 0.8%가 더 증가된 4.1%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국의 자금 비중을 더 줄이고 중국의 비중을 예상했던 것보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린다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런 어떤 매도 물량들이 더 과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를 해줄 것이냐. 일단 26일부터는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중국 A지수 비중을 추가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이면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자금 유출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흐름들을 본다라면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조 8천억 이상 정도 되는 물량들인데 일단 여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다라면 앞으로도 적게는 뭐 한 3, 4천억 정도 요 정도 많게는 혹시라도 5천억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사이클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 그림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후반 기관들의 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소폭 적었다가 1,000억 미만이었었다가 장 마감 부근에서 갑자기 이렇게 2,000억 이상 늘어나는 그 규모를 보였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 반등의 흐름들 또 수급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아침 정도가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개인들이 많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개파락이 나온다라면 또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기관들의 또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 흐름들 대신 외국인들은 다음 주 화요일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좀 보시면서 다음 주 초반이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시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만약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송담수 파트너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난이 좀 심각하고 또 식량난도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뭔가 타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 홍콩 문제를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자고요. 12월 15일이면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서로 뭐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안 좋아진 류호 부총리는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런 말을 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기는 당분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중 간에 서로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막 투닥거리고 있지만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제 하나로 의견이 좀 통일이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양보를 해주겠죠. 일단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 러스트벨트나 판벨트 쪽에서 지지율이 안 좋아졌죠. 이쪽이 주요 지지층이고 그걸로 인해서 막판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서 표심이 좀 이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농산물 규모를 좀 크게 좀 적시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어차피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쪽은 중국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일부 개방해 주는 정도, 이 정도면 뭐 트럼프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지난 것들을 다 많이 처리를 해주라고 하지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9월분 일부 정도까지는 좀 처리를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무역협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무역협상도 잘 타결을 해야죠. 증시도 잘 올라가야죠. 그렇다면 이 무역협상을 1차로 끊을 게 아니라 1차에서 또 한번 끌어올리고 또 2차에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테니까 저는 트럼프는 1차 협상에는 크게 욕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우리 시장도 지금 많이 조정은 좀 받았지만 저는 2보 전진을 위해서 하는 일부 후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뭐 가담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 전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고 차만에는 인내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여 만에 0.1%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로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3% 성장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수 하락 구간을 이용해 갖고 내년도 성장주를 저점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좀 약간 을씨년스러우니까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김우신 파트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것을 그냥 각자 이게 합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늘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 그 다음에 시장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IT 업종 대표주, 그 다음에 바이오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탄탄한 그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그런 종목을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수의 적기가 지금 다가왔다 봐야죠. 이제 주가라는 것이 있던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대로 움직인다라면은 참 쉬운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하게 돼서 우리 또 임정현 MC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심리 부분들을 제외놓고 시켜본다면 지금은 매수하는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죠. 다만 이제 시장을 매일 접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 자체는 약간은 이제 이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오르는 날도 있고 또 오르지 않는 날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아까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제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나 급등주를 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장주를 저점 매수하느냐 이렇게 양쪽을 딱 나눠놓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이라면 1억 중에 한 7, 8천 정도의 70, 8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을 해놓고 나머지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는 여건에 맞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나 급등주 쪽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으신다면 아주 훌륭한 현재로서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 효과가 분명히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표로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뭐 경제 지표는 내년 정도에 의미 있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은 내년 상반기 때 의미 있게 우상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망은 긍정적인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한 종목들 저점 분할 매수하는 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간에 테마주를 통해서 좀 수익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테마주 매매에 특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계신 가무스 파트너는 현재 시점 테마주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테마주 제가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정치 테마주나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대북이라든지 틈새 공략을 이용해서 테마주가 간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체육 관련주들이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또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중간중간 몇 개 종목들만 움직이고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도 도대체 다 틀린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립을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개별주,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려면 저희 이제 라이브방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상황은 지수의 흐름이 보합, 약보합에서 강보합 정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이 좋습니다. 그런 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 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중장기 우량 종목을 제외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제외한 개별주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또는 개인들이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늘 같은 그런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는 혼조세의 그림을 보이고 있을 때 그럴 때 개별주들이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의 개인들이 마음껏 단타도 나오게 되고 테마주들도 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지수가 폭락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개인들의 매매 성향을 봤을 때 또 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의 매수는 한 1,000억 정도 이상이었고요. 코스닥은 1,700, 1,8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때의 정치 테마주들이 두 종목, 세 종목 상한가를 갔었고 상한가 간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코스닥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는 개별 종목들이 잘 가는데요. 중요한 건 개인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좋다고 했던 뭐 폴더블 폰, 삼성전자, 대형주, IT 사야 되는구나 해서 아예 이런 개별 종목들을 놔볼라라 하고 대형주 쪽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대형주에 굉장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은 사실 테마주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림에서는 저는 사실 테마주의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테마주가 잘 가겠다 또는 뭐 매일 단타를 하신다든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보시려면 지수의 흐름과 개인들의 어떤 매수 성향에 있어서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 과도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런 데는 개별 종목들이 잘 가고 재미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오늘 뭐 정치 테마주들이 끝났다. 정치 인맥 테마는 끝났다. 정책 테마주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분분하게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인맥 테마주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총선에 대한 부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이제 임박해 오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끝났다라고 해서 이걸 손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같이 대신 관심을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정치 테마주를 볼 때에는 인맥주와 이 정책 테마주로 이제 같이 병행을 좀 하시면서 서서히 정책주에도 눈길을 좀 돌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장주를 공략하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이낙연 예. 예,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 종목들이 예전에는 뭐 이월드나 남선알루미늄이 대장이었는데 남선알루미늄이 그런 악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장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부각되지 않았던 거래량이 없던 이런 종목들이 막 훅 튀어나오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요. 다른 테마 같으면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테마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 테마는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테마의 끝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대비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지 그야말로 이 주포가 살아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12월 달은 개인 큰손들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제가 만약에 개인 큰손이라면요. 11월 달에 많이 급등한 종목을 12월 달에 좀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많이 급등한 종목을 좀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강주 파트너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개인 큰손조차도 물려갖고 지금 뭐 굳이 그들이 뭐 이렇게 매도 안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별주나 테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프리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테마주. 자, 일단은 테마주를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급락 이후에는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 매수는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고 하자.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출렁한다면 정말 공포감이 일어날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는 거고, 저점 매수 이후에는 급락 이후에는 반등이니까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자. 그렇다면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들이나 뭐 그동안 사지 못했던 OLED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많이 빠진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방법도 있어요. 급락 이후에 장대 음봉이 출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기간 조정을 받거든요.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테마주들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지수가 빠지면 지수 관련주들이 빠지겠죠. 그러면 전체 종목이 다 빠집니다. 지수 급락할 때는. 그래서 최근에 뭐 테마주나 개별주들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슬슬 이런 종목들이 고개를 들어요.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냐? 일단 저는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방산주, 마리아나 관련주,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되도록이면 금기시 되어 있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기존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들 회피를 한다는 거죠. 특히 개인 큰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종목을 이야기한다면 뭐 바른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 또 제주반도체는 뭐 반도체 관련주이면서도 뭐 그렇게 엮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정책주 중에서는 신공항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10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함은 없어요. 최근에도 기존은.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지면 이것을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거쳐도 돼요. 사랑을 할 때는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되겠지만 주식을 할 때는 양다리를 거쳐도 됩니다.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뭐 밀양 쪽은 새우글로벌, 또 이쪽 가덕도 쪽은 영화금속,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보면 역시 저출산이죠. 저출산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저출산 문제에 지금 허덕이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을 타개하고 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은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도 마리아나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실제로 어느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아나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나 관련주 이제 오성첨단 소재는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춘천 쪽에서 뭐 대마를 재배해서 이걸 산업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보시면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은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굳이 그 종목을 보려면 소부장,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수는 빠질 때는요, 절대적으로 급락 이후에 2,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되 그때는 OLED 관련주를 하시고,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 그다음 지소미아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장 약세를 전망하시는 분들, 전략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중 관계 불확실성이 대두될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소미아 공식 종료 이벤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뭐 단기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뭐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저점 분할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 실적이 아주 의미 있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시장 조정 구간에서 저점 분할 매수하면 좋은 포트폴리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